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UIC 연합 세션에 LG 생활건강 발표를 맡게 된 아피아 유현우라고 합니다. 저 발표하기에 앞서 저희 목표 주가를 먼저 제시하겠습니다. 저희는 LG 생활건강의 목표 주가를 195만 8천원으로 현재 주가 123만 3천원의 성장률 26%가 있어 바이를 제시합니다. 발표 순서는 기업 대역, 사업 분석, 투자 포인트, 밸류에이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업 계획입니다. LG 생활건강은 2002년 4월 LG 화학에서 분할 신설되어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되었습니다. 당사는 화장품, 생활용품, 음료 총 3부문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8년 말 매출액 기준으로는 화장품 58%, 생활용품 22%, 음료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꾸준한 외형 성장으로 전개년 실적 추이는 상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2018년 말 매출액은 6조 7,478억 원, 영업이익은 1조 393억 원입니다. 다음으로는 화장품 산업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의 주된 시장이 국내와 중국이기 때문에 두 가지 시장으로 나눠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산업은 매년 고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는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국내 화장품 시장 세계 8위 수준이고 현재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이 전체 생산 실적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 국내 화장품 시장 규모는 약 15조 원 5천억 원대로 작년 대비 14% 이상 성장했습니다. 현재 온라인 편집숍 그리고 온라인 편집숍 등 새로운 유통 채널이 성장되고 있으며 국내 화장품 시장은 온라인과 면세점 중심으로 높은 성장률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제품 유형별 비중은 기초 화장용 제품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중국 화장품 시장입니다. 현재 경제의 빠른 변화 속도와 지속적인 성장에 따라 중국 화장품 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유망한 화장품 시장이 되었습니다. 2018년 중국 화장품 시장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이나 갈수록 세계 내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화장품 수출 대상국 1위로 잠재력이 가장 큰 시장입니다. 또한 중국 화장품 시장에도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기초 화장품 스킨케어의 비중이 가장 높고 유통 채널이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LG생활건강은 숨37, 오휘 등 럭셔리 제품을 중심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8년도 기준 매출액은 3조 9,050억 원, 영업이익은 7,820억 원으로 꾸준히 외형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국내 최고 수준의 화장품 회사로 시장 점유율 2위를 유지하다 최근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경쟁사와 영업이익률을 비교하더라도 경쟁력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G생활건강은 중국 시장을 시작으로 중화권과 아시아 지역의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K뷰티에 힘입어 화장품 수출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수출 규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시장이 당사의 핵심 수출국으로 수출액 절반을 차지합니다. 현재 당사는 중국 수요가 견고한 럭셔리 브랜드 후와 숨을 중심으로 수출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LG생활건강은 중국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 진출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9년 3분기 중 하나 약 1,450억 원의 화장품 업체 UA분을 지분을 100% 인수했습니다. 이를 통해 미국 및 서구 화장품 시장을 공략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투자 포인트에서 좀 더 상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생활용품 산업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국내 생활용품 시장은 최근 4조 초반의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용품 시장은 성숙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저성장이 지속될 예정입니다. 장기 침체화로 인해 생활물가 지수 대비 생활용품
물가가 하락 중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LG생활건강의 주요 생활용품은 샴푸, 페리오 치약, 샤프란 섬유 유연제 등이 있습니다. 당사는 현재 국내 생활용품 시장 점유율 1위로 35.5%를 차지하여 선도기업 위치에 있습니다. 당사의 2018년도 생활용품 사업 실적으로는 매출액 1조 4,612억 원, 영업이익 1,210억 원으로 2018년도 영업이익률은 지난 5년 영업이익률 평균인 10.65%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활용품 물가가 하락함에 따라 당사뿐만 아니라 경쟁사도 최근 이익률이 낮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음료 산업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료는 타 산업에 비해 경기 변동에 의한 영향이 비교적 적은 사업입니다. 음료 시장도 전체적으로 저성장이긴 하지만 생수나 탄산음료 등 일부 카테고리는 고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료 중 일부 품목에서 물가 상승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LG생활건강의 주요 제품으로는 코카콜라, 미네데이드 주스, 식은 탄산수 등이 있습니다. 2019년 기준 음료 사업의 시장 점유율은 음료 산업의 시장 점유율 선두 기업은 롯데칠성과 LG생활건강으로 당사가 뒤처지고 있지만 격차를 점점 줄여가고 있습니다. 당사의 음료 사업부 실적은 2018년 기준 매출액 1조 3,009억 원, 영업이익 1,362억 원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원가 절감의 노력으로 꾸준히 영업이익률을 높여왔습니다. 다음으로는 투자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중국과 면세점에서의 고성장이 기대되는 럭셔리 화장품입니다. 중국 시장 내 한국 화장품 수입 규모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K뷰티의 힘과 제품 경쟁력으로 중국 화장품 수입 시장 점유율 1위 국가로 부상했습니다. 중국에서 한국 브랜드가 인기를 끌 수 있는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LG생활건강이 동양인의 피부의 특성에 맞는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과 안정성이 높다는 점이 소비자에게 신뢰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럭셔리라는 점을 부각한 마케팅과 함께 한류 영향이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당사는 중국을 겨냥한 럭셔리 화장품으로 확고한 포지셔닝에 성공했습니다. 중국 내 성장성만큼 면세점 매출의 상승은 주목할 만한 수치입니다. 2018년 면세점을 이용한 고객 수는 약 4,800만 명으로 불과 5년 전인 3,400만 명과 비교하면 성장 속도가 빠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세점의 고성장 속에서 면세점 내 화장품 매출 비중도 독특하게 성장 중입니다. 실제로 LG생활건강의 후는 면세점 판매 브랜드 매출 순위 1위에 오르며 면세점을 주요 매출처로 확보했습니다. 면세점 이용객을 국적별로 구분해 본다면 중국인 1인당 지출 규모가 남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인들의 인바운드 수가 늘어날수록 면세점 매출액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합니다. 면세점 매출 규모의 성장과 후보 제품의 경쟁력이 당사에게 큰 수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러한 성장세에 힘입어 후의 면세점 매출액은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화장품 사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인 뉴 에이본 인수와 맞춤형 화장품 출시입니다. 최근 LG생활건강은 뉴 에이본 지분 100%를 인수하며 100%를 1억 2,500만 달러에 인수하였습니다. 뉴 에이본은 미국에서 직접 판매를 중심으로 화장품 및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회사인데 에이본 레이디라고 불리는 뉴 에이본 직접 판매원들은 약 300만 명 가량으로 추산됩니다.
당사의 뉴 에이곤 인수는 북미 시장 진출을 통해 판매 시장의 다각화를 피하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맞춤형 화장품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맞춤형 화장품이란 제조된 화장품에 다른 화장품이나 원료를 혼합한 제품입니다. 2019년 식약처는 K-뷰티 세계 강국 도약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2020년 맞춤형 화장품 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맞춤형 화장품 사업이 실시되면 보편적인 제품의 대량 생산에서 특정 제품의 소량 생산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LG 생활건강은 2017년 화장품 업계 최초로 맞춤형 화장품 브랜드를 출시하였습니다. 정밀의료 생명공학 기업인 마크로젠과 합작하여 젠스토리를 설립하였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은 당사가 강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초 화장품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는 밸류에이션입니다. 저희는 기업 가치를 구하기 위하여 절대가치 평가 방법 중 하나인 초과이익 모형 림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같은 모델을 사용한 이유는 현재 당사의 화장품 비중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동시에 생활용품과 음료도 큰 규모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에 본연의 절대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화장품 실적은 브랜드별로 추정하였습니다. 당사의 주력 제품인 후의 경우 중국의 성장과 면세점의 성장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현재 후의 아들이라고 불리고 있는 당사의 주력 제2 제품으로 성장성은 후 못지않게 크다고 판단되었지만 아직 별 실적을 내지 않기 때문에 후보다는 더 보수적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오이와 빌리프는 화장품 시장의 성장성을 고려하여 추정하였습니다. 올해 당사는 4월 뉴 에이곤 인수 계약을 체결하였고, 본격적으로 10월달부터 실적이 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직 인수한 직후이며 경쟁이 치열한 미국 시장에서 직접 판매를 채택했다는 점을 고려해 인수 초기에는 영업 손실이 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뉴 에이곤 인수는 중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해 매의가 있어 이러한 점을 추후 화장품 성장성에 반영하였습니다. 생활용품 실적은 시장 규모 성장성과 당사의 시장 점유율 추세를 이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현재 생활용품 시장은 성숙시장으로 저성장에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생활용품은 일상생활의 필수품이므로 물량은 여전할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생활용품 산업은 경제 순환 주기를 따라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은 전문가들의 말에 따라 저점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당사의 꾸준한 시장 점유율 상승이 불안전한 경제 환경 속 안정적인 매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료사업부 실적은 생활용품과 마찬가지로 시장의 성장성과 당사의 시장 점유율 추세를 이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음료는 생활용품과 반대로 전체적으로 중성장 추세이며 생수나 탄산 음료 같은 일부 카테고리에서는 고성장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당사의 탄산 제품인 코카콜라와 스프라이트의 브랜드 경쟁력이 한국에서 계속 상승하면서 경쟁사의 롯데칠성 음료와의 시장 점유율 격차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당사의 실적에는 보수적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사업부별로 매출을 추정하여 다음과 같은 전체 실적 추이가 예상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베타 추정입니다. 미래 자본 베타를 추정하기 위해서 사업부별로 베타를 구할 필요가 있었으며, 당사와 경쟁사이며 사업구조가 비슷한 아모레퍼시픽, 애경산업, 롯데칠성음료 세 기업을 벤치마크로 설정하였습니다. 이 결과 화장품 베타 1.4766, 생활용품 베타 0.4499, 음료 베타 0.4144를 도출하였습니다. 시장 위험 프리미엄은 실무에서 3에서 5%를 적용하는 점을 고려해 보수적으로 5%를 적용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주주 요구 수익률 7.24%를 도출했습니다.
저희 팀은 다음과 같이 초과이익 모형을 활용해서 목표 주가를 산출하였습니다. 이에 목표 주가 155만 8천원을 산출하였고 현재 주가 대비 26%의 상승 여력이 있어 바이를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신 분 챙기고 질문해 주세요. 네, 앞에 분 먼저 하겠습니다. 너무 잘 들었고요. 생활용품 역시 그리고 이장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매출액이 이제 적정이라고 상상돼서 상승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판단하시는 근거랑 제가 이거를 봤을 때는 처음에 기업 설명에서 생활용품 사업부를 되게 안 좋게 봤던 이유가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물도 큰 폭으로 떨어지니까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래 표를 보면 분명히 11%에서 8%는 꽤나 큰 폭의 감소인데 매출액의 상승은 뭐 판단하신 근거에 의해 가지고 적정에서 상승세를 적어준다 치더라도 영업이익률이 개선되는 모습도 보여주는데 저는 이 부분이 어떻게 영업이익 또한 개선이 될까 매출액의 상승이 영업이익의 개선으로 연동될 거라고 이렇게 가정하신 이유가 뭔지. 그렇게 설명한 이유는 그 생활용품의 영업이익률이 왜 떨어지나 저희가 살펴봤는데 제가 큰 틀을 거시적으로 먼저 설명했거든요. 이게 가장 큰 이유가 이 LG 생활건강뿐만이 아니라 아모레퍼시피나 애견산업도 전체적으로 영업이익률이 떨어졌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물가지수가 너무나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생활물가는 전체적으로 오르고 있는데 오히려 세제나 그런 성분연재 같은 경우는 엄청 큰 폭으로 10% 이상 떨어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무래도 주관적인 편을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경제 침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 침체로 인해서 생활용품은 무조건 저희가 꼭 필수품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예전에는 소비자들이 좀 브랜드를 많이 생각을 했더라면 지금은 좀 약간 저가 상품을 좀 더 선호하는 것을 볼 수 있고 하고 지금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경제 순환주기에서 저점 상태에서 영업이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 지금은 현재 경제 순환주기를 따지면 저점에 있다고 이제 판단을 했고 다시 회복기를 거쳐서 성장하지 않을까. 그에 따라서 영업이익률도 저희가 계속 상승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 영업이익률 저희가 반영한 것도 경제 순환주기에서 그렇게 갈 거라고 이제 추정했어요. 그러면 특히 20년도에 저는 현재 거시적으로 상황을 봤을 때 20년도에 저희가 회복기에 접어들 거라고 보기 힘든 상황이 지금 국내 내수동자랑 글로벌 분야가 그렇다고 판단이 되죠. 20년도부터 저희 나라가 그 물가적인 측면에서 회복기에 접어들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저는 크게 GDP 성장률을 보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2019년 GDP는 거의 9.2%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얘네는 소폭 성장할 거라고 IMF도 말하고 한국은행도 말하고 하니까 좀 여러 가지 기사를 좀 봤을 때 일반 너무 현재 너무 심해. 왜냐면은 올해 같은 경우는 많은 일들이 현실적이면서 미중이라든지 한일 그런 문제라든지 약간 그런 게 좀 불확실적인 면이 좀 해소가 되면서 올해 공원은 다시 소비 심리를 좋지 않을까. 다음 오른쪽 앞에 계신 질문 안 끝났습니다. 하나만 화장 분석도 편집하실 때 이제 결과적으로 중국의 기준을 쓰고 중국 여행객이 이제 지출하는 규모에 따라서 이 회사의 매출이 많이 등락되는 거라고 느꼈는데 근데 중국의 상황이나 그리고 과거의 사드 업체가 있을지도 그렇고 중국인 같은 경우는 글로벌적 리스크에 대해서 되게 매출액이 굉장히 크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화장품 사업도 상실하실 때 보면은 그 앞에 설명하실 때도 그렇고 글로벌적인 리스크에 전혀 고려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현재 중국인의 증가 추세, 매출의 증가 추세를 그대로 고려해보자면 이 정도의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할 거라는 판단을 하고 하는데 저는 그러니까 과거에 LG 생활건강이 최근에 사드 사건이 있었으니까 그런 사건 때문에 안정적인 방어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정도로 어느 정도 리스크를 고려하더라도 안정성이 가능합니다. 라는 그러한 어떤 예시도 없이 그냥 단순히 안정적인 성장을 가정하셔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글로벌적 리스크를 배제하고 판단을 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근데 저희가 그렇게 보면은 솔직히 화장품의 절반 거의 60% 집단 후 제품이거든요. 후 제품이 저렇게 성장할 수 있던 거는 일단은 지금 앞으로 미래를 빼고 과거만 보면은 솔직히 중국을 빼놓고는 절대 말할 수가 없습니다. 확실히 중국이 만들어놓은
사장이고 그 질문자께서 대표님께 너무 리스크 관리가 되지 않나. 그래서 얘네들이 최근 자꾸 분명 저희는 내부 정보자이기 때문에 저희도 많이 이제 리서치 해보면 결과 지금 질문자께서 생각하신 부분이 내부에서도 엄청나게 지금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이제 뉴 에이본 요소한 거거든요. 좀 약간 시장을 다각화시키려고 그나마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북미 시장을 진출한 게 그나마 중국에 대한 의존을 낮추기 위해서 뉴 에이본을 했고 저희가 이제 중국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추정한 건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만 저희는 중국 시장 자체를 보수로 추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를 매출을 산정할 때 어떻게 했냐면 먼저 시장의 규모를 산정을 하고 그 다음에 현재 이 추세별로 가가지고 그 중에서 한국 KBT 힘이 장난 아니거든요. 지금 한국의 힘이 얼마나 힘센지를 추정을 했고 그에 대해서 LG생활건강이 얼마나 떨어질 것이냐 했는데 LG생활건강이 지금 시장 점유율이 3.3%입니다. 지금. 다른 글로벌 업체들은 거의 10%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아직 LG생활건강은 그러니까 지금 제품 경쟁력을 보면은 글로벌 업체랑 제 LG생활은 똑같은 라인에 있습니다. 고급 럭셔리 화장품으로. 근데 그렇게 따지면 아직도 성장성이 많이 나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앞에 여자분. 아까 제가 빼먹은 부분이 있는데 그 화장품의 매출 비중이 어느 정도 됐어요? 한 60%. 그래서 저는 조금 의문이 들었던 게 화장품이 최근에 국내 시장 점유율을 1위로 따냈다고 들었는데 제가 LG 생활건강에서 하고 있는 사업 그 브랜드들이 훅, 숨 이런 브랜드들로 알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과연 이 브랜드들이 실제로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지 좀 신뢰도에 있어서 조금 의문이 가능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면세점도 좀 관심이 많은데 그 명동에 있는 롯데 면세점에 가보면은 설화수 매장만 엄청나게 커요. 왜냐면 중국 시장 사람들이 설화수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설화수에 비해서 LG 생활건강에 있는 브랜드들이 어떤 가치를 더 갖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 또 이제 매출액 추정을 하실 때 면세점의 크기가 커지는 그런 것들을 곱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면세점이 커지는 그런 국내 브랜드는 설화수가 가장 관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후마, 숨 같은 것을 매출에 추정을 할 때 면세점이 커지는 그런 걸 반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일단은 면세점 내 시장 점유율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화장품 선도기업이 애변기업, 아마이퍼시픽, LG생활건강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시장 점유율이 1위인 거는 사실이 맞고요. 아까 말씀해드렸다시피 2018년도까지는 아모레퍼시픽이 1위였다가 2019년부터 1위를 LG생활건강이 하게 됐고 그리고 그 명동의 설화수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그거 확인을 안 해봐가지고 정확히 모르겠지만 저희는 이제 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그 면세점에서 되게 많이 일어나거든요. 실제로 이거 보시는 것 같이 제가 빨리 넘겨서 못 보셨을 수도 있을 텐데 브랜드 내 상위 매출 브랜드 순위도 후 같은 경우에는 2015년, 17년, 18년 다 1위를 했었고요. 그리고 수치로 보여드리자면은 판매 물량에서도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제가 좀 덧붙여서 하거든요. 시장 점유율이 1위다. 후와 이게 설화수보다 더 크냐. 근데 이제 통계상으로 저희는 몰라요. 그리고 그걸 안 생겨서 모르겠는데 통계상으로 보면은 상위 10% 그러니까 상위 10개 품목의 생산 순위가 있어요. 그 중에서 5개 이상이 후 제품입니다. 후만 하더라도 브랜드는 후지만 제품이 다 가까이 있잖아요. 갖고 지금 1위, 2위, 3위, 5위 다 후가 다 차지하고 있고 현재 그리고 면세점 내에서 설화수가 굉장히 있는 것 같아 한데 근데 하지만 통계상으로는 뭐냐면은 최근에 2018년만 하더라도 이 설화수 매출액 그러니까 후의 매출액이 설화수 매출액보다 2.4배가 높아요. 네. 갖고 이거는 이미 그러니까 개인 경험상이랑 좀 전체적으로 크게 봤을 때랑 좀 다르실 수 있겠지만 저희는 현실은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그 매출액도 우상향하고 ROE도 20% 이상 잘 나오고 굉장히 탄탄한 기업인 것 같고
투자하기 적합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 개인적으로 투자를 할 때 베타를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특히 요즘같이 불확실성이 심할 시기에는 고베타일 경우에는 떨어지는 하방 압력이 굉장히 깊잖아요. 아까 화장품주 베타 추정하실 때 1.4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아까 발표자분께서 말씀하셨을 때도 이번 연도에는 불확실성이 굉장히 심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불확실성이 심한 이 시기에 굳이 고베타주를 지금 시기에 투자할 만한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이 궁금합니다. 근데 그런 식의 논리면요, 베타면 베타가 높을수록 그만큼 할인율이 더 높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만큼 주가가 내려가게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말씀 똑같이 위험할 필요도 이미 다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고베타를 줘가지고 이 목표가 나왔으면 현재 적정 주가가 지금 현재 주가, 적정 주가 현재 주가 대비 높다서 저희가 그렇게 판단한 거거든요. 근데 베타가 높다, 나쁘다 이거는 개인 성향 위험의 차이지, 이거를 개인으로 가지고 이 기업을 살까 말까는 전체 다 그냥 개인 판단일 뿐이지 저희가 저희 팀에 따로 이렇게 그렇게 질문을 하실 수 있는가 저는 약간 의문이 들거든요. 질문 받자마자. 이거는 본인이 보면 이 기업은 베타가 높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예, 그럼 저 베타 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베타 높으면 할인율이 네, 높아지니까 그만큼 주가가 다 내려가게 있으니까. 밸류가 높아지는 건 사실인데, 네. 어찌됐든 그 주가는 떨어지잖아요. 그쵸. 시장이 떨어짐에 따라 주가 떨어지는 폭이 크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굉장히 좋은 기업인데, 네. 굳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이 시장에서 고베타주를 살 어떤 유인이 있는지를 여쭙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생각이 있으시죠? 네, 당연히 경기가 하락할 때는 소극적으로 투자하고 상승할 때는 적극적으로 투자하다 보니 그거는 확실히, 네, 누구나 다 공감할 부분 한데, 그래도 이 기업을 저희가 하는 경우는 그렇게 따지면 저희가 사실 투자 포인트 하나 잡을 게 뭐였냐면 음료산업과 생활산업 부분에 이런 그래도 불안정한 상황에서 꾸준하게 매출을 보인다는 것 자체가 할인율을 더 내릴 수 있는 또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보면 얘네들이 화장품만 또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보시면은 음료도 그렇고 생활품도 그렇고 거의 베타에 0.4 정도 나오거든요. 그럼 이렇게 저베타에 얘네들이 상업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리스크가 분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히려 그런 말씀이면 오히려 바이오주는 이 시기에는 사지 않는 게, 네, 그런 식으로 하면서 어차피 얘네들은 그렇게 고베타인 사업도 화장품 사업도 하지만 그래도 저베타인 사업도 리스크 분산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네. 그 밸류에이션 부분에서 그 주주 요구 수익률을 CAPM으로 구하셨는데, 네. 그러면 이제 시장 수익률을 6.65%로 하신 거잖아요. 그쵸. 네. 네, 시장 프리미엄이 5%라고 네. 해서 요 시장 수익률 6.65%를 어떤 기준으로 구하셨는지 제가 그 경험해 봤어요. 그것도 엄청 많이 고민했는데요. 네. 지금 보면은 거의 1%도 안 돼, 솔직히 보면은. 만약 5주년 잡았을 때, 코스피 2000하고 지금도 코스피 2000이잖아요. 네. 근데 이건 실현 수익률이고요. 저희는 기대 수익률을 구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실현 됐을 수익률이고, 저희는 기대 수익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시장, 위험 수익률을 구할까 하다가, 전혀 저희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자료는 나왔어요. 실무에서 3에서 5%를 쓰고 있다. 위험 프리미엄. 예, 위험 프리미엄으로. 네, 저희는 어차피 그건 기대 수익률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보수로 잡아서 5%를 주장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전문가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을 했고, 네. 그리고 앞으로 코스피 시장이 연평균 6.65% 정도는 성장할 거라고 기대하는 거. 알겠습니다. 혹시 마지막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네, 없으시면 발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